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긴장 안 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계시는 우리 배우님부터.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하나의 역을 맡은 김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우리 집을 만든 윤가은입니다. 오늘 너무 사실 개봉일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제 마음에 너무 떨리는데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이제 개봉일처럼 관객분들이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지만 이후에 관객석에 마이크 드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직접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이렇게 궁금한 점 물어보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잘 들리세요? 네, 사실 근데 뭐 제 목소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감독님이랑 배우님 목소리 잘 들리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다 아마 우리 집을 보시기 전에 우리들에서 펼쳐졌던 마법이 이 영화에도 똑같이 재생이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저도 이 영화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한번 정말 어린이 배우한테 어떤 연기를 시켜서 영화 안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기보다 정말 이 배우들의 정말 인물 그대로가 된 일상을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아마 윤가은 감독님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점으로 손꼽으시라는 점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김하나 하나 역을 해주신 우리 죄송해요. 정신이 없네. 김나연 배우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길래 그런 연기를 하실 수 있었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왜냐면은 똑같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집이라도 하나는 자기가 뭐 하나하나 열심히 하면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아이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일단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하나는 굉장히 겉으로는 밝은 아이인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하다 보니 내가 진짜 하나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한테도 여쭤볼게요. 네. 감독님 이렇게 긴장하셨지? 네. 근데 우리들에 이어서 이 작품도 그렇지만 정말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를 정말 되게 복합적인 오디션 과정을 거쳐서 또 촬영 전에 다 함께하는 상황극 리허설을 거쳐가지고 이런 연기를 끌어내시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김하나 배우님이 자꾸 제가 하나를 듣는 김나연 배우님이 오디션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점을 눈여겨보셨는지 어떤 배우들을 오디션 과정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원래 나연 배우가 지금 작년보다 10cm가 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저의 키를 훌쩍 뛰어넘었는데 저보다 크십니다. 네, 훨씬 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키가 152, 3 이럴 때 처음 만나서 사실은 5학년을 연기하기에 좀 크다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처음 만났는데 대화할 때 긴장을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테이블 있고 제가 맞은편에 있고 나연이가 맞은편에 있었는데 제가 사실 어른이고 감독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하더라도 긴장을 하기 마련인데 정말 편안하게 정말 뭐 오늘은 뭐 이 옆집 언니랑 뭐 수다를 떨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마인드 정도로 진짜 정말로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즉흥극 때 한 번 더 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즉흥극을 정말 잘했어요. 네, 그냥 그 모든 상황들에 그냥 쑥 들어가서
그 상황이 믿어지게끔 이끄는 그런 연기들을 해줘서 키가 살짝 크지만 살짝 큰 반에서 좀 큰 하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 다음엔 키 생각도 안 나고 오디션 때 긴장 하나도 안 한 거였어요? 감독님이 옆집 언니라고 생각했어요? 속으로는 굉장히 좀 그래도 긴장을 하고는 들어갔었는데 진짜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오디션을 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거에 한 번 더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긴장되십니까?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떨리는 티 하나도 안 나죠? 네, 그러면 박수는 우리 감독이 이제 그만 긴장하시라고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하나가 만드는 요리책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리허설 상황극하면서 직접 만드신 배우님 직접 만드시는 소품이래요. 근데 진짜 그거 보면은 그거 만드느라고 집에서 요리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리허설을 할 때 거의 일주일에 2가지 정도의 음식을 만드는 게 숙제였는데 제가 원래도 음식을 만드는 거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그렇게 숙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저도 나름 즐기면서 숙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제일 자신 있는 요리는?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미역국? 미역국? 한식에 재능이 있으시구나. 근데 영화에서 보면 하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이랑 되게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가 되게 가족을 따뜻하게 다 모여있는 그런 풍경을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나의 마음으로는 왜 하나가 자꾸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막 밥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많이 부모님이 싸우시다 보니까 평소에도 잘 같이 안 있으시는데 밥을 먹을 때는 아무래도 마주보고 밥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을 하나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가족들한테 밥 먹자, 어떤 거 먹고 싶어? 이러는데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네. 보는 우리도 많이 속상했어요, 그때. 근데 감독님 이 영화에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요리를 해먹는 광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눈여겨보면 확실히 하나가 밥 먹자 그러는데 그 먹어주지 않는 가족들이 뭘 밥으로 먹냐 이렇게 보면 그게 되게 샌드위치나 뭐 컵라면이나 아니면 뭐 사촌이 통닭 사온다고 하고 치킨 사온다고 하고 약간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 같은 걸 먹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이 영화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로 쓰신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네,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 요리를 하는 취미는 사실 아이들도 다 취향이 있잖아요. 취미가 있고 그 각각의 개성들이 좀 밖으로 좀 나오는 표현되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먼저 하다 보니까 하나한테 무슨 재능이 있으면 좋을까. 근데 이제 하나는 어쨌든 이런 집안 환경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계속 가족을 어떤 방식으로든 봉합하려는 노력을 알게 모르게 해왔을 거고, 그런데 이제 자기 재능이 좀 쓰이는 친구면 좋겠다. 근데 뭐 청소, 빨래,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요리가 아이가 도전하기에도 그렇고 가족들을 좀 모이게 하는 의미로서도 그렇고 좀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나연 배우 만났을 때도 실제로 요리를 너무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래 이게 이런 점들이 좀 더 드러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나중에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더 좀 그렇게 들어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오기 전에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하고 오셨나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아니지만 영화를 보면 생각해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고 이제는 따로 사는 뭐 다른 형태의 가족들과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연령에 따라서 다 같이 모여서 따뜻하게 밥 먹은 적이 언제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오랜 날을 더듬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가족의 온기나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그런 이렇게 식사나 밥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또 재미있는 게 보다 보면은 하나가 이제 방학식 날 학교에서 이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그때 왜 여행 가는 5명의 가족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가 보면은 유진님의 가족이 삼촌까지 다 같이 여행을 가는 뒷모습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가족으로 해도 됐는데 감독님이 유진네 가족으로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맨 처음부터 유민의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시나리오상에 이제 그냥 여행을 떠나는 듯한 풍경의 가족을 본다 이런 설정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랑 유미, 유진이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이전에 어떤 순간에는 서로 슬쩍 마주쳤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기도 했고 사실 영화 전체에 유미 네 엄마 아빠 삼촌이 전혀 안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저희 팀 안에서도 이것을 언젠가는 한 번은 드러내야 되는데 어디라도 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그냥 그런 느낌이 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엄마 아빠가 짐을 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고 가고 있는데 삼촌이 이제 뭐 튜브 같은 걸 사와서 옥상에서 놀려고 사온 거고 사실은 엄마 아빠를 배웅해주는 중인 자매 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하나가 보기에는 여행을 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안에 풍경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실제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거는 뭐 영화 볼 때는 바로 라도 나중에라도 돌이켜 봤을 때 그냥 이런저런 의미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나름 되게 의미가 있는 설정이네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우리 하나란 인물에게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여름이 어떻게 보면 가족의 갈등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가족 여행을 막 열심히 추진하는 시간이자 우리 유미 유진 자매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한테 유미 유진이라는 그 자매가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할 시기에 유미랑 하나가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요리를 했을 때 아무도 안 먹어주는데 유일하게 먹어주는 거는 유미랑 유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십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 우리들 보고 오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들도 보면은 그 주인공 중에 선이랑 그 지아가 같이 놀 때 왜 우리 선의 동네 윤희가 항상 같이 있고 둘이 그 윤희를 돌봐주는 느낌으로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랑 윤희가 있는데 유진이가 항상 같이 있고 셋이 함께 노는 풍경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인물을 만드실 때 왜 주인공의 나이대보다 조금 더 어린 동생이랑 같이 놀게 만드는 장면을 쓰시는 걸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나이 터울이 그 정도 나는 동생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 좀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3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는데 저런 귀여움을 장착했는지는 잘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되게 귀여워하긴 했고 근데 이제 우리들 때 사실은 그 윤희의 캐스팅이 제가 원하던 캐스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말 잘했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원래는 그 좀 차분하고 좀 안에 좀 뭐라 해야 되지? 안에 이렇게 뭔가 100살 먹은 노인이 들어있는 것 같은 어떤 신비로운 뭐 그런 느낌을 가진 아주 조용한 아이라고 원래는 캐릭터 막 그렇게 생각을 해놨는데 그런 친구가 실제로 없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근데 민준이를 만났는데 민준이는 정말 그게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무 매력이 있고 그냥 그런 친구가 현장에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캐스팅을 했고 그 친구의 있는 그대로의 너는 존재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관객분들이 개봉하고 나서 그 윤희가 좀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때 관객분들이 좀 쉬었다 가시는구나. 영화에 그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이번에는 사실은 하나한테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윤희라는 또 다른 가족의 문제를 가진 친구가 생겼는데 이게 시나리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둘 다 너무 짐진 게 많아서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 둘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지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근데 하나는 원래부터 막내인 설정이었고 유미가 좀 짐을 많이 진 아이니까 동생이 만약에 있으면 그 좀 무해하고 건강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동생이 있으면 이 둘의 언니 좀 긴장하고 짐진 언니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자유롭게 좀 풀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들 때 생각도 나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예린 배우를 만날 줄은 몰랐죠. 네. 예린 배우의 매력이란? 존재 그 자체. 네, 존재 그 자체로 그냥 이번에도 하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나이 또래가 비슷한 배우들끼리 오래 촬영하는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그 누구보다 주인공이 돼서 현장의 주인공이 또 돼가지고 연기를 하셨던 작품이라서 다른 작품이랑 촬영했던 기억이나 이런 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특히 그 3명이서 같이 촬영할 때 순간순간들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동생 2명과 촬영을 했었던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잘 모르게 많이 시야하는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진이 그러니까 예림이는 진짜 너무 귀여운 동네 동생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고민이 생길 시간의 틈도 없이 바로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장에서도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그래서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세 분이 나오기만 해도 되게 영화가 알록달록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마 근데 나이 더 드셔서 보시면 더 소중한 여름 같은 기억으로 남으시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무슨 뭘 느끼는지 그때 가서 진정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 배우님한테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영화를 다 보신 분들 앞에서 오늘 물어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맨 뒤에 3명이 여행을 다녀오잖아요. 근데 원래 여행 가려고 했었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막 싸우기도 하고 해서 되게 속상한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있을 텐데 되게 빈집에서 혼자 가족들이 다 같이 먹을 밥을 짓잖아요. 근데 하나가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가 생각을 하는 거는 가족이 무너지면 안 돼. 이렇게 엄마 아빠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로. 근데 그렇게 여행도 갔다 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는 그렇게 떨어지시더라도 그게 두 분이 행복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큰 행복이니까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진짜 가족여행 가야지 이렇게 대사를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대답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되게 깊은 생각이 담겨있는 답변을 해주셨네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감독님한테 이렇게 약간 돌려서 여쭤봐야겠다. 근데 어쨌든 우리 세 명의 아름다운 소녀들이 여행을 떠나잖아요, 후반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각자의 집을 떠나는 경험이잖아요, 어른들도 없이. 근데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 기준으로 보면 되게 실패한 여행인데 그 여행을 통해서 이 세 명이 얻게 되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야기를 쓰실 때 이 마지막에 이 여행을 꼭 넣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자연별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족, 사실은 저한테는 저한테 되게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데도 갈피를 잘 못 잡겠다는 생각을 한동안 되게 오래 했는데 그거는 아마 가족 문제가 해결이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이거를 정면으로 보고 자기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거를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이 아이들은 결국 부모들의 어떤 문제들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게 좀 필연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되게 현실이 그러하고 그리고 꼭 그렇게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조금 뭐 화합을 하거나 가정생활이 나아지거나 이렇다고 해도 언젠가 또 그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변하고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또 살아갈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변하는 거를 좀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집이랑 동네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친구들이 환기할 시간이 한 번도 없었는데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런 어떤 순간을 좀 압축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 어떤 답답한 상황에서 거부하고 싶은 현실을 두고 그냥 충동 가출처럼 그냥 해버렸는데 그 안에서 감정이 저절로 분출되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막 텐트를 발견하고 자고 이런 거는 그리고 돌아오는 식의 시나리오도 바로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의별 엔딩을 다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시나리오를 계속 고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계속 고통받는 상황에 그 영화의 1시간 이상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서 한 번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셋만의 공간에서 셋만 있어도 충분한 아주 만족스러운 시간을 어른들 없이 보내는 그런 게 이 친구들한테 생기면 앞으로 좀 살아갈 힘이 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생각들이 종합이 되면서 그런 길을 걷게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텐트씬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 주인공들에게 주는 약간 판타지? 정말 선물 같은 판타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한 여행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오래오래 감정적으로 선물처럼 남을 것 같은 경험이 되는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행의 끝에 우리 하나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무슨 질문을 해도 다 얼마나 멋진 대답을 해주실지 다 이제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객석에 마이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저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은 일단 네, 이렇게 올라갈까 봐요. 네. 여기 앞에 두 번째 줄 사이드에 네. 네, 감독님 영화 진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독님께 궁금한 것은 극중 전화오는 모든 전화기가 진동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텔레콤에서 나오신 건 아니고. 그 진짜 고민을 나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전화를 참고 많이 쓰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팀 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분을 한 거는 하나네 집 식구들은 다 진동, 그리고 윤희는 벨소리를 줬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벨소리를 뭘로 하면 좋을까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음색이 이렇게 있는 멜로디가 있는 음을 어떤 걸 다 붙여봐도 그게 지금 이 아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뭐 이런 것에 방해가 좀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뭐가 현실에 갑자기 탁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하나네 집의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집은 그냥 뭐 이렇게 진동, 이렇게 되게 기계적인 소리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유미는 뭐 폴더폰이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어떤 리듬감이 있고 멜로디가 있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는 이제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좀 색깔을 좀 달리, 집안 색깔 자체가 좀 다른, 이렇게 생각을 영화 되게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네. 김나연 배우님은 평소에 휴대전화 벨소리 뭘로 하고 어떤 모드로 하고 다니십니까? 저는 핸드폰의 기종 상관없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벨소리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기본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올라가게 돼. 갑자기 또 이렇게 손만 흔들수만 해주시면 어떡하지? 네, 일단 저기 이 세 번째 줄 사이드에 그 분홍색 카디건 입으신 분이 아까 손 주셔가지고. 일단 5학년 때 제 키도 그 정도여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죄송한데 현재 키가? 저는 62요. 오. 초등학교 때. 63. 부러워요. 그 질문은 간단하게, 감독님께는 혹시 학년을 5학년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하고, 배우님께는 감독님이 해주셨던 뭐 말씀이나 디렉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년은 너무 이제 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그러니까 알 만큼은 아는 정도의 나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학년은 4, 5,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4학년은 밑에 동생들이랑 같이 놀기에 아직 언니의 느낌이 조금 덜 나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또 6학년을 하자니 6학년은 좀 더 냉소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제일 고학년들이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나 인생 다 살았고 다 알고, 또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 그 중간 단계를 건너가고 열심히 건너가고 있는 친구면 좋겠다. 이래서 왠지 5학년 뭐 이렇게 저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이어서 거짓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감독님께서 너가 진짜 하나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떤 씬을 찍을 때는 진짜 너무 어떤 감정일까라는 고민이 있었기도 한데, 그때 진짜로 하나라면은 이렇게
행동을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임했던 것 같아요. 모든 씬, 모든 연기가 다 진정으로 느끼시면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게 손을 많이 들어주셔서 어떡하지? 네. 일단 여기 네 번째 줄에 파란 셔츠 입으신 분한테 너무 영화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드릴 질문은 나오는 요리가 다 계란 요리더라고요. 처음에 계란찜, 애들한테 해주는 오므라이스, 비빔면에 있는 삶은 달걀, 달걀 샌드위치, 마지막에 계란 후라이까지 다 계란 음식인데 이런 메뉴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란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 계란을 좋아해서 저 새끼도 먹을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물론 저의 사심도 들어갔지만 요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 어떤 요리를 먼저 하는지 조사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계란 깨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저도 계란부터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고 실제로 그 오디션 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 만나서 요리해봤니? 뭐 해봤냐라고 했을 때 거의 99%의 친구들이 계란이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계란은 실패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을 잘못 맞추면 혹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연 배우도 계란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봤다 그래서 우리 컨셉은 하나 잡자 계란으로. 네. 약간 계란이 또 깨지기도 쉽고 다루기가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면을 좀 지닌 것 같아서 재미있는 것 같았어요. 네. 영화를 다들 되게 디테일하게 보시나. 막 수첩을 적으면서 보시나 봐요. 또 손을 들어주시면 이게 시간이 아주 많이 남지가 않아가지고 어떡하지? 네, 여기 노란색 계란 같은 일단 제 거의 우상이신 감독님을 만나 뵙게 돼서 진짜 너무 제가 감독님 보고 영화과를 가게 돼서 어쨌든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에 나왔던 친구들이 보이고 그 우리들의 친구들이 손에 다 팔찌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설레고 그때 애들이 이제 피구 장면에서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애들이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돼서 너무 감동이었는데 감독님께서 그걸 의도하고 이제 애들이 잘 지내고 있다 이걸 의도하고 넣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스텝 쪽에서도 몰라보는 분들이 현장에 있었는데도 몰라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깜짝 그거를 어떻게 아셨지? 그래서 심지어 우리들 때 연출부를 했던 친구가 팔찌를 다 만들었는데 그 친구 다시 전화해서 미안해 하고 팔찌 좀 만들어줘 이래. 그거는 이제 우리들에 나왔던 친구들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3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셋 다 선이랑 지아는 결국 다시 친구가 될 거고 보라도 나중에는 어떤 화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친구가 될 거예요. 우리는 강력하게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게 나랑 또 다른 생각이 있구나. 이 친구들은 다 생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꿈을 어떤 면에서 좀 실현을 시켜보고 싶어서 발견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래서 중간에 보라가 찬이한테 팔찌 줬잖아요. 그거 이제 나 손재주 없는데 친구한테 배워서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들은 우리가 겪은 어린 시절이랑 또 다른 어린 시절 훨씬 튼튼하고 훨씬 좋은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팔찌를 맞아요.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약간 내 눈으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만 모객을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무서워지긴 하는데 네, 또 손을 들어주시면은 여기
거기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저기 하늘색 남방에 계신 네, 손 들고 계세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맨 마지막에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죄송합니다. 네, 금방 끝낼게요. 원래 크신 거예요. 네. 예.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 배경음이 총 5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 배경음이 총 5번 나오는데 유미, 유진이 하나, 3명이 이제 같이 밥을 먹을 때, 장을 볼 때, 놀 때, 영화 볼 때, 아니 여행 갈 때 이렇게 5번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고 가족들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영화에서 핸드폰은 오히려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소통을 더 멀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소라게 있잖아요. 소라게 조그만한 거. 근데 그거는 정말 기적처럼 맨 마지막에 가족을 한 곳으로 한 대 묶어서 모아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평론가님 같은 평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일단 음악이 5번 사용되는데 음악이 사용되는 순간마다 다 이제 폐의 주인공 가족 같은 경험을 나누는 순간이다. 이렇게 음악을 쓰시는 기준에 대해서 음악이 그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되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전체 엔딩곡 빼고 한 8곡? 아마 그 중간에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한 곡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하나의 가족하고 있을 때는 음악을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아이들이 뭉치는 순간에 그 정서를 좀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 정서 그 자체를 좀 표현해주는 그런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박 감독님이랑은 사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사실은 진짜 많이 음악을 써본 도전이기도 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하나의 집 음악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음악 감독님이 여긴 들어갔으면 좋겠다, 좀 감정에 좀 슬픈 감정을 좀 더 고조하거나 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도 있었는데 그게 자꾸 제 안에서 좀 튕겨나가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마 그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냥 좀 음악이 쓰인다면은 이들의 어떤 연대와 우정의 순간에 음악이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계획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무의식이 작용을 했겠지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휴대전화가 오히려 그 소통이 안 되는 순간들을 보여준다면 그 반대에서 그 조그만 그 소라 그게 주인공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정말 이 자리가 무서워지는 그런 이게 약간 마지막 분한테 이제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배우님이 한 분 골라주실래요? 내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좀 어떡해요? 저기 두 번째 줄 계시네. 네, 안경 쓰시고. 감독님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그동안 감독하신 작품을 다 봤었거든요. 손님도 그렇고 콩나물도 그렇고 전작 우리들이랑 우리 집까지 다 봤는데 감독님께서 꼭 촬영을 하실 때 아역 배우분들께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하는지 수칙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그 수칙들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또 아역 배우분들과 촬영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유 그냥 이게 뭐 제가
계속 평생 어린 영화의 장이 되겠어 이런 그런 포부도 없고 사실 저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일은 저도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생각을 해봐도 딱 부러지는 이유가 저한테 잘 안 나오는데 요새 많이 드는 생각은 그냥 취향.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성장 서사나 뭐 그런 문학은 또 되게 많잖아요. 영화 중에서도 그런 영화에 훨씬 더 감정을 많이 쏟게 되고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를 돌이켜 보면 뭔가 마음에 막 계속 생겨나고 마음에 뭔가 감정들이 생겨나고 이걸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표현을 많이 못했던 기억이 많아요. 저 그냥 제 안에 한맺힌 어린애들이 속에서 막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것들 글을 쓸 때 그냥 그런 마음들이 마음을 터놓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나도 좀 들여다보고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수칙은 사실은 이번에 처음 글로 써봤는데 문서화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전에는 이 말로만 했어요. 근데 이제 말로 하니까 다 날아가고 저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순간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들 현장 저도 장편이 처음이라 아이들이랑 하는 게 현장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뭐 실수를 하게 되고 저도 스태프들도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어떤 걸 놓치게 되고 그래서 배우들한테 너무 미안해지고 막 이게 저한테 막 정립이 돼서 다음 현장에는 그런 미안함이라도 좀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느꼈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실수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 다 같이 의견 모아서 어떤 점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듣고 제가 이제 썼는데 실제로 정말 못 지킨 게 너무 많고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신경을 썼던 거는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 배우들이 현장에서 정말 많이 참거든요. 정말 많이 참고 책임감도 정말 강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 뭐 혹은 뭐 쉬고 싶다거나 뭐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본인들이 다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절대 표현을 안 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고 싶어서 우리는 일단 물어보자. 뭐 30 정했어요. 30분마다 1시간마다 연출부들 뭐 이렇게 연출자로 돌아가면서 배우들 다 물어보자. 그럼 이렇게 당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컨디션 체크하고 정말로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는 보자. 뭐 이런 거는 최대한 지키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촬영 수칙이 없어도 리허설 때는 촬영 수칙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도 굉장히 너무 잘 대해주셔서 그거에 너무 감사했는데 촬영 첫날에 딱 갔는데 촬영 수칙이 있다 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고 존중받고 있는 그런 감정도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촬영 수칙이 있다는 게 안 믿겨질 정도로 진짜 그 전에도 너무 잘 대해주셨고 모든 게 완벽하게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좋은 기억만 이렇게 간직하는 좋은 품성이 있으셔서 배우님들이 되게 좋다. 나쁜 건 잘 까먹고 좋은 거 오래 기억하고 이러는 훌륭한 성정을 가지신 배우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이 영화를 만드는데 이바지 한 톨도 안 한 사람이지만 그런 수칙이 있고 이렇게 두 분이 정말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존재 자체가 화면 안에서만 아니라 그 밖에서도 되게 똑같은 마음으로 대우를 받는 현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찍었다는 게 너무 제가 보기에도 다 기분 좋고 이 영화를 보면서 더 감동을 받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안팎으로 너무 매일 이 영화를 잘 알고 계신 분들하고 영화를 봐서 감사하고 또 다 더 엄청난 질문들을 막 해주실 것 같은데 다 못 받아들여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거에 이어서 제가 이 질문을 우리 배우님한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들의 주인공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어른들이랑 다른 생각을 얘기해 준 것처럼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 어른이 보기엔 이 영화의 결말이 씁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시기에 이후에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네. 일단 하나는 어떻게 애를 써도 부모님은 결국은 떨어지실 것 같고 유미도 이사는 가야 되는 거니까 가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라고 해서 진짜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 뒤에는 더 큰 행복이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도 할 것 같고 유미랑 유진이랑 하나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낼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맞아요. 정말로. 근데 진짜 이 영화를 보면은 왜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고 제일 멋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슬슬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 우리 집이 완벽한 동화 속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근데 그런 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들에서도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을 그리신 것처럼 이 영화에 그런 걸 느끼게 하는 순간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한 번씩은 거쳐야 되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석 같은 어떤 첫 시련, 감정,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끌어내 주시는 감독님이 있다는 게 진짜 저한테도 너무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화에 담긴 감정들을 또 끝나고 이 세 소녀의 앞으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고요. 그런 생각을 더 앞으로 많이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마지막 말씀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좌석을 거의 꽉꽉 채울 만큼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지인분들 중에 이 영화를 안 보셨으면 안 봤죠? 아직 개봉 안 해. 개봉이 며칠이라고요? 8월 22일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고 개봉을 했는데도 안 봤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끌고 가셔가지고 2번, 3번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걱정을 좀 해가지고 저희 배우님이 다 제 마음을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 진짜 오늘이 저 이렇게까지 떨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들 때도 그때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막 갑자기 집비를 하고 막 이래서 그때는 뭐 떨리긴 떨리지만 이제는 그리고 이제 이제 어쨌든 우리들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저한테 가족들인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보실지가 저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 내내도 그랬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정말 만나 뵙게 돼서 얼굴 다 보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제 개봉한 기분으로 내일부터는 그래도 개봉한 기분으로 하루하루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이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집을 홍보하는 우리들이 돼주시리라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너무 열띠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감독님과 배우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또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 오늘 다 지금 못하신 분들 그때 또 만나게 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할게요. 배우님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